지방정부의 수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예. 올해도 계속 이 시간 이어가는데 새해 첫 번째 손님은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가 동시에 섭외를 했는데 예. 굉장히 늦게 오신 편입니다. 예, 저도 빨리 오고 싶었어요. 우리 공장장님을 빨리 뵙고 싶었는데 예, 자, 멀다 보니까 좀 늦게 왔습니다. 모르신 분들 위해 소개해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농림부 장관이셨고 그죠? 예.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하셔서 네. 당선이 되셨고 사실은 그 지역은 박지원 의원 저희 고정하시는 박지원 의원이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결국 안 하셨어요? 네, 출마 얘기가 그때 한참 있었죠. 그렇죠. 아. 제가 이 얘기부터 드리는 이유가 박지원 의원하고도 각별한 사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한때 각별한 사이였죠. 한때. 저는 그때 박지원 대표 계보는 아니다. 하지만 비서실장. 계보는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언론에서 분류하기는 예. 박지원 계보 이렇게 제가 비서실장 들어있었어요.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대표 시절에. 잠깐 했어요. 잠깐요? 잠깐 잠깐이라 하더라도. 잠깐 이제 저는 국회의원 막 돼가지고 예. 뭐가 뭐인지 모를 때인데 그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비서실장으로 좀 이름을 걸어둔 게 좋다. 그래서 예. 저는 비서실장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요. 공무원 때 비서실장을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비서실장은 생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만하겠다 했는데 그거 해놓은 게 좋아. 그래서 이게 좋아. 좀 아니, 했었습니다. 비서실장이면 당연히 측근으로 분류하죠. 그때 그 뒤로 원혜영 비대위원장이 또 하셨거든요. 예. 원혜영 비대위원장 하시는데 또 비서실장을 저한테 또 하래요. 예. 아니 난 비서실장 정말 못합니다 했는데 이름만 걸어도 그게 초선 초선 때. 예, 네. 예. 그래서 누가 그때 언론에 김영록이는 뭐 비서실장 맨날 비서실장만 하냐 그렇게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박지원 의원과 자기 색깔이 없다. 이 사람 비서실장 저 사람 비서실장. 비서일 뿐이다. 이런 이미지가 예, 강해진다. 그렇게 이제 언론에서 비판적으로 썼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박지원 의원과의 인연 혹은 뭐 측근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제 극구 부인하고 계시고요. 아니, 제가 그때 언론인 분들한테 가깝기는 하지만은 계보라는 것은 안 맞는데 언론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냥 알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쭉 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희가 이제 초대 장관이나 혹은 이렇게 지자체장 하신 분들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어땠길래 초대 장관 하셨냐 혹은 뭐 지자체장이 되셨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는데 히스토리를 쭉 보면 장관님은 아니죠 이제는 지사님은 비문 출신이에요 소위. 예. 이거 잘 안 알려졌는데 예. 그렇죠. 정치부 기자들이나 아는 건데 비문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비문. 예. 여기서 비문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문재인 대표를 공격한다든가 대표 시절에 비판한다든가 많았죠 그때. 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맨 처음에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예. 2012년. 예, 2012년. 이제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당이 시끄러웠어요. 예. 당이 그렇죠. 시끄러웠을 때 저도 뭐 큰 목소리까지는 아니었지만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비주류에 있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 비주류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비주류에 있었고 그래서 그 계셨죠. 당시에 예. 당이 시끄럽다가 비대위가 구성이 됐어요. 예. 비대위가 구성돼서 박기춘 원내대표가 원내대표하면서 비대위를 겸하다가 문희상 국회의장 예. 당시 이제 비대위원으로 됐는데 저를 사무총장으로 그때 해서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당이 그때 이제 실패 후에 어려웠을 때 사무총장 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문이라고 할 수 있죠. 비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 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도 하셨죠. 그 말은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공식적으로 탈당하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제 자꾸 다른 국회의원들이 막 물어요.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박지원 의원과 탈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근데 있었어요. 이제 그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탈당을 해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는 국민의당 바람이 있었으니까요. 네, 워낙 그때는 우리 지역에 가면은 99%가 탈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탈당은 안 하셨어요. 근데. 고민을 많이 했죠,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라는 생각은 내가 강하게 속에 마음속에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답이라는 걸로 문재인 대통령 바뀌셨어요? 비판은 했었지만 저는 항상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당을 안 한 거죠. 그렇게 말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을 제가 해도 그 말이 그때 먹힐 말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탈당은 안 했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탈당하면 안 된다. 같이 가자. 한 전화를 해 주셨어요. 네, 탈당 고민도 하셨긴 하시군요. 제가 한번 고민했죠. 사람인데 저도. 뻔히 길이 다 보이는데 국회의원 떨어질 것 같은 길이 보이는데 그러지만은 앞으로 더 길게 봤을 때는 가야 될 길은 민주당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실제로 떨어지셨죠. 실제 떨어졌죠. 떨어질지 모르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셨는데 근데 초대 장관직을 제안했어요. 이것도 의외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님 당대표 하던 시절에 제가 비임원 출신이긴 하지만은 수석 대변인으로 이렇게 저를 발탁을 해줬어요. 이제 당내 화합 차원이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김용록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제안에 약간 의아하셨겠습니다, 그죠? 네, 좀 사실은 저도 더구나 대변인은 제가 대변인 할 나이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장관 제안, 초대 장관 제안을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덜 가까운 혹은 비문 출신 혹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 비판했던 분을 굳이 장관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적은 있었지만은 그 제가 국회의원 떨어진 이후에 2016년도 떨어진 이후에 이제 5월달 6월쯤 됐을 때 저는 일찍 결정을 했어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그 당시에 돼야 된다 생각하고 일찍 먼저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 먼저 제가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은 야 국회의원 한번 떨어졌으면 됐지 또 왜 그러냐 하고 다 긋고 말렸는데 그때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시절이죠. 저는 한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을 앞으로 지지하는 쪽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해서 그리 간 거에 그런 인연이 있었죠.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과거 히스토리를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는 5개월째 계속 1위를 하고 계세요. 언론의 보도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어떻게 계속 1위를 하시는 거죠? 뭐 어느 분이 최근에 그랬대요. 제주도 그런 것은 바란 것 같다. 뭐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뭐 저도 생각지는 못했는데 1위가 나왔고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전남에서 인기가 좋으십니까? 대체로 갑자기 제가 그 초대 농식부 장관으로 있다가 3월 달에 결심해가지고 4월 달에 경선에서 이기고 6월 달에 당선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제 초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3위 하셨어요. 3위. 그런데 그죠? 이제 제 이야기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뭐라고 요즘에 하느냐 하면은 잘 모르고 뽑았는데 괜찮은 것 같다. 잘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 하신 거 봐서는 왜냐하면 인지도 1위는 당연히 박지원 의원이었고요. 그때 여론조사하면 그렇죠. 1위가 나왔었고요. 2위도 아니고 3위 여론조사가 꼭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3위였는데 저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1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 5개월째 계속 1위를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문이셨고요. 비문이셨는데 깜짝 발탁 장관이 되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으신 상황이죠. 그죠? 특별한 인연이라고 할. 특별하게 인연이라고 하면은 오래된 인연이랄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수석 대변인 할 때 당대표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먼저 좀 지지했다. 이런 게 있고 특히 농어촌 문제는 이제 우리 지역에 그때 전남에 오시거나 하면은 제가 같이 다니면서 농촌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그때 쌀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그때 쌀값이 20년 전 쌀값도 안 되는 15만 원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가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는 이제 후보도 아닌 시절에 후보 전전 시절이죠. 그때 가면은 이제 엄청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호남 홀대론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하던 시절이요. 그렇죠. 호남 홀대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저도 압박을 많이 다녔죠. 많이 다니지 말라고. 왜 텔레비에 같이 나오느냐고 압박을 많이 받았죠. 왜 같이 다니냐고. 자, 그렇게 해서 그때 초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표로는 당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대략 하셨고 그러다가 탈당까지도 고민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우리 역사의 진행 방향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고 또 그중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답은 제가 이미 마음속에 정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정하고 있으면 말은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이제 그 당대표가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찬성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이죠. 비판은 하고 저도 잘 되라고 비판한 것이지 안 되라고 비판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비판하는 사람은 많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변화하는 사람이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다들. 지지자들은.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과거 그랬다는 거고요. 장관을 해보시니까 장관을 해서 초기 1년간 국무회의에 들어가 보시니까 그 국무회의 그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의 특징이 있던가요 혹시? 네, 분위기가 좀 자유스러웠고 대통령님께서 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토론으로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를 이끌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요. 실제 또 가끔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국무회의 이제 회의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다 검토하고 토론 거쳐서 마지막 통과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도 국무회의지만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뭐 워크숍 비슷한 전략회의 같은 거 할 때는 특히 활발하게 토론이 있었죠. 토론 문화였다. 장관하고 지사 중에 어느 쪽이 더 본인에게 맞으십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신나세요? 장관 할 때는 어려운 점 뭡니까? 그리고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할 때는 굉장히 농정이 완전히 무너지다시피 했어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세워야지. 그래서 국회의원 때 제가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걸 과연 야당 국회의원으로 주장했던 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강하게 이렇게 이제 밀고 나가서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농업에 대한 이해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쌀값도 문제도 뭐 지금 12만 원대 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했는데 오히려 도지사가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지사는 그래요? 네, 각부 장관은 자기 분야를 열심히 그렇죠. 하는 자기가 책임 있게 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결국은 중앙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중앙에 의존해야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중앙에 가서 각부 장관 한 분도 아니고 각부 장관 다 예를 들면은 가서 부탁을 하고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는 이제 초대 장관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만나기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지사는 자기 지역을 위해서 뛰다니고 또 읍소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많아요. 도지사는 모든 분야를 다 총괄해야 되니까 그게 더 힘들다. 업무량이 많아지겠네요. 업무량이 더 많죠. 맞습니까? 업무량이 많고 일이 힘들지만 내 적성에 더 맞다. 아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저는 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적성이 다 맞으시다고요?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내가 만약에 둘 다 할 수 있다면 장관 아니면 도지사 둘 다 할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좋고 나쁘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장관 하다가 사실 대통령께서 8개월 반 만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도지사를 출마하겠습니다. 당에서 요청은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제 좀 대단히 좀 죄송하기도 했죠. 열심히 지금 해야 될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특히 좀 낙후됐다 이런 지역이고 고향이고 그런데 고향에서 뭔가 일해 봐라 하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또 그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많은 사람이 요청이 있었는데 그걸 뿌리친다는 것은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저 생각에도 그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보람이 있을 수 있고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지사를 하게 됐습니다. 호불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긴 한데 해보시니까 둘 중에 만약에 선택하라면 도지사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장관을 하겠다. 그 궁금합니다. 그게 그렇게 궁금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둘 다 좋으시다고요? 저는 도지사로서 보람되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지사가 더 좋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도지사가 되면 또 장관은 장관의 아젠다가 있고 도지사가 되면 도지사의 아젠다가 있잖아요. 지금 전남도에서 장관이 보시기에 내가 임기 중에 이 문제는 가장 먼저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제일 순위로 생각하시고 있는 뭐 큰 정책이나 아니면 뭐 현안이 있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와서 우리 전라남도 예. SOC 문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점에 예산 지원이 해결이 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OC 문제는 어느 정도 끝에 사는 서울이 있어요. 전라남도 가장 국토의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OC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서울에서 가장 먼 곳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지금 발판을 마련했는데 결국은 비전과 정책으로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라남도는 천혜의 관광 여건과 역사 문화 또 음식 맛 소리 모든 게 다 갖춰 있기 때문에 관광과 레저, 휴양 이런 힐링 이런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길 바란다는 말을 들었고 도전과제 최우선 순위가 네, 저는 그래서 남해안 해양 관광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또 뿐만 아니라 경남, 부산 광역시까지 해서 남해안 광역 경제권 또는 남해안 광역 경제권을 발판으로 한 남해안 신성장 이 신관광 산업이 이게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그 하나의 남쪽 해안 전체를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고향이 전라남도 안도인데 매일 부산 가는 배가 매일 있고 오전에 가고 오후에 왔어요. 그렇게 물류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배가 없어요 이제? 지금은 없어요. 없고 기차도 13시간 걸려요. 제대로 된 기차가 없고. 13시간이나 걸려요? 목포에서 부산까지? 제대로 된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13시간? 지금 광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예를 들면은. 그래서 지금 목포하고 부산 사이가 사실상 끊어져 있네요. 끊어져 있죠 기차로. 말도 안 되네요. 그래서 보성 KTX 없어요? 없죠 참. KTX 있으면은 하늘에 절하죠. 예. 그 부산 목포 사이 KTX 있으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게 이제 남해안 전철화 사업을 해서 남해안 전철화가 어디까지 돼 있냐면 부산에서 순천까지 돼 있어요. 순천에서 광주까지, 순천에서 목포까지 이 전철화 이 철도를 이렇게 신설하거나 또 개량을 해서 하면은 2시간대나 2시간 반이면은 광주, 부산, 목포, 부산, 목포를 2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서울, 거예요. 부산도 2시간 반이면 가는데. 네, 그래서 목포, 부산이 13시간 기차를 가는 거리고 배도 안 다니면 그건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그동안에 서울 중심으로 사고를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남해안이 사실은 중요한 우리 농업으로 말해도 곡창 지대인 거고 또 물류도 엄청난 물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요.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를 묶는 사고를 전혀 안 했군요. 지금 이제 광양, 하동, 진주, 여수, 순천 그런 지역은 쉽게 시도가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구하고 광주도 달빛 철도를 놓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대구, 광주도. 그런데 사실은 대구, 광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거고 부산, 광주, 부산, 목포는 실질적인 물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치중하면서 관광도 살린다. 영호남이 마음으로만 먼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그런 기반 시설 자체가 없군요. 아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목표를 안 가게 되죠. 안 가는 거죠. 기차 타고 13시간에 간다면은 그걸 누가 갑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해서 목포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오는 삼각형 트라이앵글이 철도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남이 아니라 남해안 전체를 놓고. 남해안 전체를 놓고 남해안 또 광역 경제권, 남해안 해양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앞으로 해 가면은 이것이 그 남해안 단순히 경남 전남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남쪽의 섬들끼리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섬들은 연결이 안 되니까 섬이죠.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아니 제 말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크루즈 여행으로 남쪽. 그래서 이제 네. 과거에는 아까 제가 60년대, 70년대는 100길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런데 그 100길이 다 끊어진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남해안을 크루즈 여행으로 섬들끼리도 연계하는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이번에 이제 그 오거돈 부산 그거 말이 되네요. 광역시장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 함께 전라남도 함께 모여서 남해안 광역경제권, 남해안 관광 분야 발전에 대해서 상생 발전 협약식을 했거든요. 두 분 다 여기 뉴스공장에 네. 이 시간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남 도지사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 부산시장, 네. 경남도지사하고 같이 의논 같이 중이십니까? 했죠. 이미 지난 12월 20일 날 협약식을 했고 네. 그렇게 되면은 남해안에 이를테면 섬들을 다니는 크루즈해서 네. 다니면은 남해안 시대가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 철도가 열릴 때 우리가 자꾸 기차 타고 유럽 간다, 뭐 예. 중국 간다만 생각하는데 중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이 기차 타고 동쪽 극동에 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저 캄차카반도 깜깜한 데 가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제일 끝에가 어디냐? 남쪽 바다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뭐랄까요? 떨어져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리적으로는 한 바다인데 남해 바다 한 바다인데 예. 실제 인문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기차 타고 목포에서 부산까지 13시간 걸리는지 몰랐습니다. 그거는 오지예요, 오지. 그 정도 되면. 그 안 다녀 보니까 아는 사람이 사실 없어요. 그 기차로 아예 간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KTX가 있으면 2시간이면 되는 간단한 거리인데 그거를 13시간이면 안 가게 되죠, 진짜. 예. 교통이 없으니까 더더욱 안 가게 되고 예. 안 가니까 서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예. 마음으로도 멀어지는 거고 그거를 관광 벨트로 묶으시겠다. 예. 예. 남해안, 좋은 계획이겠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로 묶어서 우리 국가적인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박지원 의원한테도 따져야 되겠는데 그동안 뭐 하셨는지. 박지원 대표도 제가 요즘엔 또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다시 가까워지셨습니까? 예, 이런 계획에 대해서 같이 예. 함께 하자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근데 이때까지 안 하셨대요? 하셨겠죠. 다 하셨죠. 근데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서 저도 4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남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서 수도권으로 올라가고 그런 지역 아닙니까? 특히 청년들 젊은 인구가 네. 이 문제 큰 문제죠. 청년이 빠져나가는 게 사실 인구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 전라남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국은 이제 4년제 대학 졸업자의 네. 유출이 한 60% 정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60%가 근데 실제는 체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80% 이상 된다 봐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남은. 결국 뭐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아니 부산 갈 때 13시간 걸리는 지역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면 빠져나가고 싶죠.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4년제 대학 출신들의 좋은 일자리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정권 안에서도 일부러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고립시키고 그렇죠. 낙후시키고 우리 전남이 인재는 많다고 과거부터 그랬어요. 수재들도 많다, 인재도 많다 그랬었는데 거기까지는 잘 다 모르겠습니다. 빠져나간 거죠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광주 전남 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에 한전이 입지하면서 한전에 관련된 에너지 융복합 산업에 우리 메카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한전 관련 에너지 신기업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에너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또 한전 공대를 설립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우수한 인재들이 또 많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민선 도지사들이 한두 번 거쳐간 게 아닌데 그분들이 다 도지사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경남도나 부산하고의 협력도 필요한데 그게 그동안 안 됐죠. 이번에는 근데 마침 네. 이번 지자체 지방선거 결과 같이 뜻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됐으니까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죠? 예, 그 서로 뜻이 잘 통하는 예. 도지사들이 계시니까 예.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그러니까 있게 절호의 된 찬스 때 거죠. 이때 못하면 이건 순전히 도지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다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핑계를 댈 게 없잖아요, 이제는. 잘 안 되면.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저한테 복이 받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조로우 찬스다 잘해라는 뜻이죠. 그렇죠. 요 얘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사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입지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군수로 출발하셨네요. 강진군 군수, 완도군 군수. 예. 이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군수 하시면서 90년대 군수 하셨어요? 예. 예. 그죠? 출발을 행시해서 공무원으로 출발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다가 군수 이때 민선인가요? 예, 임명직이었습니다. 아, 이때는 임명직이었군요. 민선 직전이었어요. 예. 그럼 뭐 큰 커리어는 아니군요. 임명됐으니까 임명권자예요. 그 임명직 마지막에 군수를 했는데요. 예. 그때 이제 민선 되니까 제가 40대 초반이었는데 출마하라는 권유도 받았는데요. 너무 젊지 않아요. 제가 40살 좀 됐으니까 41살쯤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제가 이제 관료로서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어쩌다가 그러면 정치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관료. 그때 경험이 이제 군수할 때 예. 제가 강진함소 2군데 군수를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국회의원 선거가 겹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하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꾸 출마 권유를 받은 거예요. 아, 주변에서. 예. 예. 본인이 처음부터 커리어를 그렇게 쭉 설계하거나 나는 반드시 정치인이 돼서 이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예감은 있었습니다. 예감은 언젠가는 정치할 것 같다. 언젠가는 정치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었어요. 어떤 예감이었습니까? 왜 그런 예감을 가지셨죠? 관료 제가 예를 들면은 이제 내무부 우리는 이제 맨 처음에 그 배치 받을 때 내무부 배정을 이렇게 받았는데 다 경제부처를 많이 선호해서 경제부처로 가야 된다 해서 가라고 했는데 예감으로 또 지방에서 내 고향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로 그냥 지방 전라남도 사무관으로 근무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그때부터 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정치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나 해요. 큰 설득력은 없네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거창해지니까요.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도지사님이 여러 도지사 중에 대중적 인지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그런데 직무수행 평가는 1위를 계속 하시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문 출신이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농림부 장관을 하셨다는 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특히 목포 부산 사이 기차가 13시간 4시간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고립되었던 지역이고 그만큼 할 일이 많은 거죠.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도지사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남 도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저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제가 공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거의 이제 문재인 정부 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 호남에 대한 또 문제들도 풀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록 정남지사 실검에 오르셨는데 실검에 오른 적이 그 전에 있었나요? 올랐지 한번 뭐 행정고시 청탁으로 해가지고. 행정고시 청탁. 근데 그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올랐는데 이 손에 이렇게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찍혀가지고 올랐는데 제가 봐도 제 손 같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근데 손만 올라왔어요? 손만 보이는데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김영록이다 했는데 손에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점을 보고. 근데 깜짝 놀랐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시계도 제 시계가 같고 점도 그래서 제 손 같아서 내가 근데 결국은 다른 국회의원이었어요.
손 사진 올라와서 이름이 올라온 적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실력이 내 손도 올라간 아니었다. 다른 것도 있었는데 그게 제일 해프닝이었죠. 저도 근데 꼭 제 손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예. 어쨌든 좋은 일로 실감이 올라온 건 처음인. 아 그건 아니죠. 또 있죠. 또 언제 있습니까? 언제? 저도 여러 번 있어서 기억을 못하죠. 다음에 오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예. 좋은 일로 올라온 적이 있다.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려고 하거든요. 예. 올해 첫 번째 이 말씀 하셨으니까 아마 연말쯤에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예, 예.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고객을 지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때문에 안 됐다 핑계 댈 수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고 그 경남도지사나 부산시장도 같은 편인데 안 되면 그냥 도지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건 제가 이제 제가 꼭 해서 예. 우리 부산, 경남, 전남 함께 가는 남해안 시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장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못 만들면 다 내 분명히 책임이다. 약속을 드립니다. 못 만들면 다 내 책임이다까지 제가 첨언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아마도 연말께 다시 저희가 섭외 들어갈 겁니다. 그동안 네.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예. 그때 혹독한 청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일로는 처음 검색어에 오르신 김용록 전남 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